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오늘 아침에 민주당이 폭로했던 내용들, 오늘 아침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관련해서 폭로한 게 있습니다. 감독님, 거기 영상이 혹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한번 볼까요? 이게 2022년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날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한 번 더 들을까요? 공관위에서 나한테 이거 아끼네.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게 대통령의 지금 취임이 2022년 5월 10일 날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 5월 9일 날 바로 이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날 5월 10일 날 이 창원 의창 지역의 보궐선거 당 후보자로 김영선 의원이 결정이 됩니다. 바로 이제 그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인데, 자, 이 녹취록 있고 난 다음에 명태균이 또 뭐 뒷담화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번만.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끄는 거야. 네. 이게 이제 그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지인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뭐 뒷담화를 하는 내용이죠.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강혜경 씨와 이제 이 명태균의 녹취록, 이것만 이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의 녹취록은 아무래도 전원이니까요. 전원 증언이기 때문에 뭐 이게 부인하면 뭐 넘어갈 수 있었던 사안인데, 근데 이번 녹취록은 좀 지난번 공개된 녹취록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과는 윤 대통령의 직접 육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다를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 녹취록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걸 언제 까느냐를 좀 지켜봤는데 아마 시점을 오늘을 고른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국회 운영위가 이제 내일 열리죠. 그리고 지금 오는 2일 날 바로 이제 이 서울역 근처에서 민주당이 대규모 탄핵 집회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에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윤 대통령하고 명태균의 지금 녹취록을 아마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시점을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명태균 씨가 본인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내가 2개 정도 녹취록을 까겠다. 만약에 나를 구속시킨다면 2개 정도 까겠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주변에 한 모양입니다. 그걸 어제 JTBC도 그 내용들을 이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그동안은 강혜경이 가지고 있던 녹취록이 강혜경이가 이제 공개를 한 거고, 이걸 지금 한겨레 신문에다가 이제 건네줘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지금 이 녹취록은 모르겠습니다. 직접 명태균이 아니라 제3자가 제공한 것인데, 근데 문제는 명태균의 전화에 있는 그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될 경우는 뭐 이게 어떤 파장을 커질지. 그러니까 명태균이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게 되면 이게 뭐 지금 뭐 하야 탄핵 어쩌고 저쩌고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결국 이제 당시에 이 일산 고향 지역이었죠. 김영선 의원이 이제 그쪽에서 국회의원을 3선인가 4선인가 하다가 김현미한테 이제 전 장관 거기한테 이제 계속 패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안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명태균과 김영선이 알고 지냈고, 그 김영선이
이제 공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명태균을 직접 이제 소개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부부에게.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뭔가 이제 좀 해서 도와줬다는 것이고요. 뭐 그 대가로 아마 이제 이 김영선에 대한 이제 보궐선거 공천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김영선에 대한 보궐선거는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 당시에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있을 때 바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일단 정황상은 그렇게 되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요 이런 입장문을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윤 당선인은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 그리고 윤 당선인과 명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 그리고 당시 윤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고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렇게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해명이 조금 글쎄요. 이게 뭐 맞는 해명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냥 립 서비스로 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여기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이제 지금 법적인 논란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대통령 신분으로 이거를 이야기를 했으면 공직선거법상 당무 개입의 어떤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그렇고 이게 제3자가 당무 즉 공천이나 이런 데 개입할 수 없도록 이 공직선거법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공천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라는 사실이 되면 이거는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되겠죠. 근데 지금 당시 5월 9일은 대통령이 취임하기 바로 하루 전입니다. 당선인 신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지 않느냐? 당연히 아니죠. 당시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으니까요. 근데 당선인의 법적 신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선인에 대해서는 이제 경호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하지만 그게 어떤 공적 지위, 즉 공인으로서 어떤 이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겁니다. 이건 아마 내일 뭐 여러 가지 법조인들이 이 관련돼서 아마 지금 논쟁을 벌일 것 같은데, 자, 그 지점이 지금 가장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않는 판단의 기준이 될 겁니다. 즉 아마 야당은 당연히 대통령이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탄핵 사유가 된다. 물론 대통령은 지금 이 내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이 이거를 탄핵의 어떤 요건. 옛날에 아마 기억하신 노무현 대통령이 그 탄핵됐을 소추가 됐을 때 그때 바로 이제 민주당이 뭐 다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그 기각이 됐었는데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그것도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즉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위반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정당 여당에 대해서 당시에 공천에 개입할 수 없는데 만약에 공천에 개입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지점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은 기억에 안 남는다는 것과 좋게 이야기한 거다. 즉 립 서비스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입장으로밖에 낼 수 없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 시인을 하거나 할 경우는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대통령은 이 명태균 씨를 선거 전에 2번 만났고 딱 2번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2번 만났고 그 관계를 끊었다. 관계를 끊은 것은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가 있는 거 보고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해서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밝혀진 거 보면 통화를 했다는 사실, 소통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도 꾸준하게 명태균과는 소통을 했고, 지난번에 그 뭐 문자 보낸 거 그게 이제 공개가 됐었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 아마 굉장히 애매할 텐데, 자, 그래서 오늘 권성동 의원이 나선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은 오늘 조금 전에 기자들 만나서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선 자신의 정책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무슨 선거 개입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죄니 선거 개입죄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다. 탄핵 사유라는 것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고, 아시다시피 그 일시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즉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재임 중에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바로 그게 이제 지금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당선인 신분으로 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주장이죠. 이건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남는 것은 이제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이런 어떤 정서적 국민적 의혹들, 이거에 대한 이제 논쟁의 여지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법률상으로 보면 탄핵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들을 아마 이 권성동 의원이 이 부분을 이제 본인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상당히 합리적인 저는 접근법 같아요. 5월 9일과 10일, 이게 만약 10일 날 했으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한 거죠. 대통령이 직무 중에 했기 때문에. 그러나 5월 9일이라고 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선인 신분이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의 어떤 법률적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뭐 이런 논쟁들이 아마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아까 이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지만, 이게 이제 당시 이준석 대표 시절에 윤상현 공관위원장 이 두 사람이 알아서 했다라니까 오늘 이준석이 아주 발칵했습니다. 이준석이 이게 이제 자칫 자신의 책임으로 지금 올마을 같으니까 명시의 부탁을 받고 나는 전략공천은 경쟁력이 월등해야 한다고 당헌 당규상 원칙만 설명했다. 그리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공천 과정이 시작되기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 양두구역을 넘어서서 이제 인면수심을 하려고 하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이 알고 있는 사자성어는 양두구역하고 인면수심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본인한테 책임이 떠넘기는, 왜냐 당에서 공천이라는 거는 당연히 당대표가 결정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준석과 명태균 사이는 분명히 사이 관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하도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립 서비스로, 아까 거기서 보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당에서 뭐 좀 반대가 많아서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결정은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당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아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명태균의 어떤 압력이 없었는지 영향이 없었는지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아마 제일 관심일 것 같아요. 자, 이준석 그러면 전혀 몰랐는지 이 명태균 씨가 했던 주장과 그다음에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 왜냐 본인이 당대표 될 때 지금 도움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맡게 하면서 나경원 후보를 뒤집고 1등하고 막 이런 거를 하면서 실제로 선거에 이 개입을 했다. 명태균이 개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명태균 씨 요청하는 거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거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한편으로 보면 명태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통령 당선인의 뭔가 이제 컨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김영선이 이제 당선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 같습니다. 참 이걸 보면 어쨌건 제가 아까 쭉 지적해드렸듯이 법률적 공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 당선인 시절의 어떤 개입이 과연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탄핵 사유가 되느냐에 대한 어떤 법률적 논쟁. 결론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당선인 신분에서 이렇게 개입한 것은 어떠한 그 죄로 우리 의율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어떤 도덕적 또 정치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 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한테 제가 방송으로는 직접 드리지 않았는데 이 명태균과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되려는 것은 제가 거의 한 달 전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을 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아마 이게 굉장히 좀 짜여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처음에 명태균 막 대화 나오고 명태균이 막 이야기하고, 이 명태균은 지금 제일 중요한 자기네 어떤 그게 보호 본능이 열리는 게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살림살이가 힘들다 그래요. 근데 지금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만 지금 피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본인은 뭔가 깔 게 있다, 뭘 할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대표가 왜 11월 15일까지 빨리 입장을 내라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 이런 게 터질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우리가 좀 극복하고 하기 위해서는 당과 대통령실이 일단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그 뭉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빨리 이야기를 좀 하고 해결책을 내놓으면 당이 그거를 어떤 기반을 삼아서 조금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으면, 그러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근데 대통령실은 계속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안 보였어요. 그리고 뭐가 잘못이냐? 불법이 있어? 불법이 뭐 있어? 무슨 죄야? 제목이 뭐야? 그리고 한동훈 너 지금 문자 보낸 거 답도 안 하고 너하고는 안 해. 너 주장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줄 거야. 라는 게 어제까지 대통령실 입장이에요. 제가 어제 참 너무 황당해서, 대통령이 이 10월 달에 11월 달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11월 5일 날 4일 날 시정연설도 지금 거의 안 갈 것 같고, 10일 날 그날 기자회견도 안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에이펙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조금 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안 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돌파하겠다는 거죠. 이 돌파하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11월 15일, 25일 날 이재명이 유죄가 나오면 그걸로 다 도배할 거 아니냐. 그때 되면 우리 와이프 문제나 이게 좀 없어질 거다 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게 덮어집니까? 안 덮어져요. 어제 제가 알기로 오세훈 시장하고 그저께 이제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이제 박형준 시장하고. 근데 그 입장문 보면 좀 양비론적인 입장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원래 이 입장문은 굉장히 세게 썼다고 그럽니다. 세게 썼는데 조금 이야기하는 중에 좀 톤다운을 했대요. 근데 이분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소통 열심히 해라는 그 정도인데, 처음으로 당의 중진들이 대통령실 결자 해제해라 이런 걸 요구를 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이거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지역구 다녀보면 도저히 못 살겠다.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가는 사람마다 야 김여사 좀 어떻게 좀 해봐, 뭐야 해법이 이런 걱정한 분이 많다 보니 말은 못 하겠고, 괜히 말했다가 찍히면 큰일 나고. 그러니까 이제 저 오 시장하고 박 시장하고 이 권영세하고 김기현 대표하고 좀 중진들이 말이야 좀 입장물 내 좀 해, 그런 어떤 속에서 이제 어제 만들어졌고. 근데 제가 듣기로 아마 어제 저 입장문에 대해서 대통령실 측에서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제 아마 여러분들 기자 100일 회전 보면 상당히 예전보다는 좀 톤다운이 됐잖아요. 두루뭉술하게 좀 넘어갔고, 또 대통령이 잘한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이제 그 갈등이 강화된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한 것인데, 근데 이제 이 어제 입장문을 낸 걸 보면 꽤 강한 입장을 아마 낸 것으로 이제 본인들은 인식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꽤 불쾌했다고 그럽니다. 뭐 지금 중진들이 말이야, 시장이 말이야 지금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러지 지금, 이거 지금 다 한동훈하고 지금 저 야당이 만드는 건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했대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문제가 이제 터져버리니까 지금 뭐 우왕좌왕 좀 전에 윤 대통령하고 비서실장하고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긴급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지금 엄중하기 때문에 아마 이 긴급 회의를 한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방법은 결국 지금 대통령실 혼자 이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와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전제가 있죠. 그걸 하려면 결국 지금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뭔가 입장을 내야 돼요. 그 입장을 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일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정연설 나와야 되고 10일날 정말 기자회견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대통령의 솔직한 이야기. 이게요, 자꾸 뭐 솔직한 이야기 하면 또 공격하자냐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 그렇게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고 인정하고 나름대로 국민들이 보듬어 줍니다. 국민을 믿어야 돼요. 아니 지금 윤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또다시 이런 정말 이 비참한 사태를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 국민들을 믿고 가야 돼요. 근데 자꾸 국민들을 안 믿고 그냥 야당만 저렇게 비판하고 한 대표만 비판한다고 무슨 해법이 나오나요? 솔직히 제가 듣기로 이거 말고 또 몇 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공개할 게.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휘청휘청합니다. 지금 야당은 상당 부분을 확보해 놓고 하나하나씩 지금 아마 공격해서 흔들고 있고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방패막을 좀 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쉴드를 좀 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뭔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이건 뭐 더 이상 뭐 나 몰라라고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고,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악밖에 안 남았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기는 그래도 열심히 도왔는데 왜 나에 대한 보상과 이런 게 전혀 없느냐. 참 세상에요.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게 권력을 하게 되면 도운 사람들이 많긴 많은데 다 순수하게 돕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뭔가 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관리를 해주는 게 이 권력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때 형님인 이상득 부의장, 돌아가신 부의장, 그다음에 DJ 때는 권노갑, 그다음에 뭐 YS 때는 김동영, 뭐 이런 분들이 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다 이렇게 이제 아름마름 먹고 살게 해준다든지 뭘 직장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하는 게. 자, 그러니 이게 지금 다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 내가 지금 다 목적에 따라서 했는데 이게 왜 지금 나한테 지금 돌아오는 게 왜 하나도 없어? 뭐 이런 지금 볼멘 소리를 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대통령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나 도와주는 것만 해도 영광으로 알아. 그 대통령실 직원들 승진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막 문제가 됐죠. 근데 최근에 승진을 좀 시켰는데, 그 논리가 뭐냐면, 대통령실 근무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영광인데 무슨 승진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승진할 데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 욕망들이 있는 건데 왜 다른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냐 이거예요. 예? 저는 그게 지금 가장 이 윤 대통령에게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자기가 대통령 됐지만 그러나 그 도운 사람들은 도운 사람 나름대로 뭔가 바라는 욕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욕망을 채워줘야죠. 그 안 채워주면 다 이런 일이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 지금 터지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